처음에는 라면 같은 인스턴트나 마라탕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먹은 날에만 가려움증이 좀 심했는데, 갈수록 생선이나 야채를 먹어도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아토피 화폐상습증 환자분들 정말 많으시죠.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음식들이 많아져서 도대체 뭘 먹어야 되나, 나을 수 있기는 한 건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회복해서 음식에 대한 민감도를 줄여주는 게 핵심이고, 또는 이라는 한약재가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토피를 이겨낸 한의사 청한현 대표원장 이문규입니다. 아토피나 화폐상습증 환자분들 중에서 음식에 피부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처음에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아주 기름진 음식, 아주 맵고 짠 음식,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은 날에만 가려운 게 좀 심해지는 것 같다, 진물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이런 수준이었는데, 갈수록 이제 아토피나 습진이 심해지거나 만성화되면서 점점 더 평범한 음식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더 올라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지금도 조금만 잘못 먹어도 가려운데 어떤 음식을 더 피해야 될까? 어떤 음식이 내 체질에 잘 맞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이 뒷부분은 안 보셔도 돼요. 하지만 식단 조절 나는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먹으면서 아토피나 습진을 낫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오늘 내용에 꼭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 아토피나 습진이 악화되는 음식의 종류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 식단을 엄격하게 관리해서 피부 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만약 이제 조금이라도 식단 관리를 좀 느슨하게 하면 피부가 다시 나빠진다고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막 폭식을 하거나 술을 드시거나 인스턴트나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는 것도 아니에요. 고기를 전혀 안 먹다가 너무 먹고 싶어서 조금 먹었다든지, 밀가루를 전혀 안 먹다가 빵 한 쪽을 먹었다든지 하는 정도만으로도 이제 피부가 막 가렵다고 하시는 거죠. 식단 관리를 엄격하게 시키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분들은 왜 그 음식을 먹었냐, 안 좋은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낫겠냐 하는 얘기를 들어서 상처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저는 평범하게 식사를 해도 피부염이 가라앉도록 만드는 게 우리 몸에 이로운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폭식하거나 뭐 야식을 먹거나 편식하거나 이런 안 좋은 식습관이야 당연히 피해야죠. 하지만 남들이 평범하게 먹는 음식은 나도 평범하게 먹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내 면역계가 민감하다는 얘기 때문에 조금만 관리가 잘못돼도 아토피나 습진이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평생 동안 내가 식단을 엄격하게 관리할 게 아니라면, 음식을 가려 먹을 게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피부로 염증이 올라오지 않도록 만드는 게 아토피와 습진을 치료하고 재발하는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제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토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지만, 지금 뭐 인스턴트, 밀가루, 고기, 튀김, 술, 커피 이런 것들 다 먹어도 피부로 염증이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럴 수 있었던 거는 제 면역계가 민감하게 만들었던 신체 증상을 해결하고 제 몸 스스로 염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었기 때문이거든요. 진료실 안에서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아토피가 호전되면서 원래 먹으면 가려워서 못 먹었던 음식들을 자유롭게 드실 수 있게 됐다는 상태까지 만들고 치료를 종결한 분들이 확실히 아토피나 습진이 재발하는 확률, 이것도 확실히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진료를 보면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알레르기가 올라오는 분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소화기가 약한 분들, 그러니까 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배웠던 환자분들을 예시로 들어드리자면, 원래는 어떤 음식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고 술도 자주 먹었는데 아토피가 만성화되면서 닭고기, 계란, 우유 이것만 먹으면 피부가 뒤집어진다, 비싸지만 맛없는 무항생제 고기를 먹을 때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꼭 악화된다 라고 말씀하신 사타구니 아토피가 계속 남아있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가스가 잘 차고 조금만 평상시에 안 먹던 음식, 밀가루나 우유 같은 것들을 먹으면 금방 설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갑각류에만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아토피가 만성화되고 심해지면서 복숭아, 양파, 마늘, 쑥 이런 거에도 알레르기가 생겼다는 환자분도 계셨었는데요. 이분은 언제부턴가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더부룩해서 트림이 나오는 때가 많아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런 음식 알레르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우유, 치즈, 계란, 요구르트, 아몬드, 귀리, 해바라기씨, 대독 등 너무 많은 음식에 알레르기가 생겨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다는 얼굴 아토피 환자분한테서는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기름기도 쫙 빼서 야채 위주로 식사를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대변이 항상 무르게 나온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인 증상은 환자분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소화 기능, 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 이 부분이 관찰이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이라도 소화기에 자극이 될 만한 음식, 내가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음식, 내지는 인스턴트나 기름진 음식처럼 누구나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 들어오면 금방 염증 반응이 악화되는 것을 보이셨고요. 이런 상태에서 소화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자극이 되는 음식을 피하기만 하면서 점점 면역계가 민감해진 상태가 장기화되더라고요. 결국에는 특별히 식습관이 더 나빠진 게 아닌데도 오히려 식단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는데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음식들이 더 많아지셨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떤 음식을 먹어 알레르기가 심해지지 않고 아토피를 호전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이런 케이스에 많은 환자분들에게 자주 처방되었던 한약재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건강과 계지 입니다. 건강은 생강을 찌거나 삶아서 말린 약재를 말하고요. 계피나 시나몬은 많이 아시죠? 계피는 육개나무의 줄기 껍질을 얘기하고요. 계지는 이 육개나무의 어린 가지 부분을 얘기를 해요. 건강은 쇼가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위액 분비를 증가시켜서 소화작용을 촉진하고요.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음식에 민감한 아토피 습진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요. 계지의 시나몬 알데히드 성분은 소화를 촉진하는 작용과 더불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이 또한 음식에 민감한 아토피나 습진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약재용 건강과 계지는 아무래도 한의사만 취급을 할 수 있어서 비슷한 성분의 차를 일상생활에서는 드실 수 있을 텐데요. 하루에 한 잔씩 꾸준히 생강차나 계피차를 드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절대 과음을 해서는 안 되고요.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막 속이 쓰리거나 하실 수도 있고요. 계피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배탈 자주 나거나 설사 잘하는 분들 한테서는 계피는 제가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꼭 이런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한 잔씩 먹어보고 괜찮은지 살펴보시면서 드시는 게 좋고요. 알레르기가 없더라도 하루에 한두 잔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음식에 갈수록 민감해지면서 아토피나 습진이 심해지는 이유, 도움이 되는 한약재를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소화 기능이 온전하지 못한 분들에게서 아토피나 습진이 만성화되면서 점점 먹으면 가렵다고 느끼는 음식의 종류가 많아진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소화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게 피부 치료에도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건강과 계지라는 한약재가 도움이 되는데 식약처에서 인증된 한약재를 한의사가 아닌 분들은 구할 수가 없으니까 평상시에 계피차나 생강차를 하루에 한 잔 정도 드시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영상을 보고 따라해 보셨는데 잘 낫지 않더라도 절대 절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한약을 처방할 때는 건강만 내지는 계지만 아니면 뭐 건강이랑 계지만 다려서 한약으로 처방을 해드리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렇게 드린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세요. 무조건 이 약재를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앞에서 예시로 말씀드린 환자분들처럼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소화기 약해진 증상 이 부분이 다르고 다른 신체 증상들 예를 들어서 잠은 잘 자는지 소변은 잘 보는지 감기는 안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을 해서 다른 약재들도 조합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계피차나 생강차를 꾸준히 챙겨 드셔도 큰 개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관리만으로는 내 소화 기능이 충분히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몸 상태에 맞는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아토피나 습진 때문에 음식을 맘 놓고 먹을 수 없어서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분들에게 정말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 있다면 꼭 내용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